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의 핵심을 슬라이드로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한국사,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 역사에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역사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요? 그리고 진짜 우리는 누구일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북방의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거란이라던가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 같은 나라들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사실은 우리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먼 친척 같은 존재라면 어떨까요? 그럼 그들의 역사도 우리 역사의 일부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외국의 역사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이 모든 질문의 시작점에는 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동북아시아에 살았던 여러 민족을 그냥 묶어서 부르던 말인데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나무 뿌리에서 여러 가지가 뻗어나가듯이 이 동이라는 뿌리에서 오늘날의 한국인, 또 만주족, 거란족, 심지어는 일본까지도 갈라져 나왔다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의 거대한 역사적 가족인 셈이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왼쪽을 보세요. 족보의 관점, 그러니까 혈연을 따져보면 거란이나 청나라는 우리와 한 뿌리에서 나온 친척이 맞아요. 그런데 오른쪽 역사적 현실을 보면요. 고려와 조선은 바로 그 친척들과 나라의 운명을 걸고 싸운 그냥 적이었습니다. 족보냐, 현실이냐? 과연 역사의 기록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을까요? 그럼 이 수수께끼를 풀 첫 번째 단서를 찾아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혈연이라는 명분과 생존이라는 현실이 부딪혔을 때 과연 국가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삼국시대 신라의 이야기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당시 신라의 상황은요, 정말 최악이었어요. 한반도 동남쪽 구석에 고립돼서 북쪽엔 막강한 고구려, 서쪽엔 백제, 이 거대한 두 나라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였죠. 언제 지도에서 지워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뭐라도 해야 했어요. 여기서 신라가 꺼내든 카드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같은 민족 계통인 고구려, 백제가 아니라 혈연적으로는 완전히 남인 당나라와 손을 잡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단 당나라 힘을 빌려서 백제 고구려를 차례로 무너뜨렸죠.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마자 어제의 동맹이었던 당나라가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한반도 전체를 삼키려고 하니까 신라가 어떻게 했겠어요? 곧바로 칼끝을 돌려서 박나라와 전쟁을 시작합니다. 무려 7년이나 싸워서 결국 그들을 쫓아내죠. 보세요. 이건 민족이니 뭐니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생존의 논리였던 거죠. 이 문장이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삼국통일이라는 거창하고 민족적인 명분은 어쩌면 후대에 멋지게 포장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당시 신라 사람들한테는 같은 민족이라는 아득한 개념보다 당장 오늘 우리나라가 살아남는 게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자, 신라의 선택이 철저한 생존이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그 이후의 왕조들은 어땠을까요? 고려와 조선은 과연 동이족이라는 같은 뿌리를 가진 북방의 친척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계속해서 한번 파헤쳐 보시죠.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중국의 한족 왕조랑 많이 싸웠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고려와 조선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나라의 명운을 건 큰 전쟁 상대는 대부분 한족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와 같은 동이계로 묶이는 거란, 여진, 그리고 일본이었습니다. 족보상으론 친척일지 몰라도 현실 역사선 가장 위협적인 적이었던 셈이죠. 아니,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현실적입니다. 핏줄이 같고 다르고는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냥 지리적으로 그렇게 생겨먹은 겁니다. 북방 국가들이 중국 대륙으로 쳐들어가려면 등 뒤에 있는 한반도를 먼저 확실하게 제압해야만 했습니다. 배후가 안정돼야 하니까요. 그러니 이건 뭐 뿌리가 같든 다르든 싸울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겁니다. 이 명분과 현실의 대립은요. 조선의 이 두 왕을 비교해보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광해군. 이 사람은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겪어본 왕이에요. 그러니까 저물어가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 같은 명분보다는 나라의 생존이라는 실리를 택했죠. 새롭게 떠오르는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쿠데타로 왕이 된 인조는 달랐어요. 전쟁 경험이 없으니 현실 감각이 부족했던 거죠.
오직 명나라에 대한 의리, 이 명분에만 집착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나요? 떠오르는 강자 후금을 자극해서 결국 두 번의 끔찍한 전쟁을 겪고 왕이 직접 땅에 머리를 찢는 삼전도의 굴욕까지 당하게 되잖아요. 현실을 본 지도자와 명분에 갇힌 지도자의 차이가 나라의 운명을 이렇게나 갈라놓은 겁니다. 자, 신라부터 조선까지 역사적 사례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론에 다다를 수 있는데요. 과연 우리와 남은 어떻게, 그리고 왜 구분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진짜 동력은 아득한 옛날에 우린 한 가족이었대 하는 낭만적인 혈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바로 이 지극히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조금은 냉정하지만 명백한 진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나 조선의 지도자들에게는요, 상대가 거란이든 여진이든 저 멀리 명나라든 그냥 다 똑같은 외국이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이득이 되면 손을 잡고 위협이 되면 싸워야 할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그들이 우리와 같은 동이족인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역사적 사실들이 지금 역사를 배우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 역사나 다 그래요. 자국의 역사를 더 위대하고 웅장하게 만들고 싶어 하죠. 그래서 때로는 더 길고 넓은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주변 지역의 역사까지 끌어와서 이것도 우리 역사야 하고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청나라가 스스로를 신라의 후예라고 기록했다는 점이나 여진족이 고구려의 일부였다는 걸 근거로 그들의 역사까지 우리 역사에 포함시키려는 시각들처럼 말이죠. 5천년이라는 유구한 역사의 정통성을 위해서 경계를 넓히는 겁니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정말 큰 울림을 줍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국의 유리한 해석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굳어버릴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당연하다고 배우고 알고 있는 이 역사는 과연 누구의 시선으로 쓰인 것일까? 이 질문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역사를 비판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